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넉 달여 만에 어제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박문신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어디 몸이 많이 안 좋습니까? 예, 원래 알려진 지병으로 이제 당뇨가 있고 그리고 최근엔 이 수면 무호흡증 이게 좀 심해졌다 이렇게 변호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변호인단이 좀 증세가 좀 심각해졌다라는 이유로 동부구치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외부 진료 요청서를 제출을 했고 동부구치소에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이제 검토해본 결과 동부구치소의 전문의 소견으로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소견서를 받았고 그래서 구치소장의 결정으로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이것이 있은 뒤에 아주 한 줄짜리로 짤막하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걸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면 무호흡 및 지병인 당뇨 질환으로 오늘 10시부터 내일까지, 여기서는 어제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내일이 이제 오늘인데요.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와 검진을 받을 예정이며 입원 기간 연장 여부는 검진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은 안 나왔는데 예. 오늘 검진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보면은 이제 질병의 정도라든가 입원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늦은 오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폭염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좀 수감돼 있는 저 독방 이게 동부구치소 12층인데 동부구치소가 이 새 건물이다 보니까 통풍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은 잘 돼 있는데 이 12층 제일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흔히 얘기할 때 이제 복사열이라 그러죠.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돼서 하다 보니까 더 덥고 더 덥다 보니까 어제 뭐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폭염에 취약한 환자들 중에 당뇨병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는데 그래서 식사량은 적고 땀은 많이 흘리고 이러다 보니까 혈당 수치가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계속됐다. 이렇게 변호인단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듯 재판에는 내가 가능한 한 참석하겠다. 거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지는 그랬었는데 현실적으로 몸이 많이 안 좋다 그런 얘기 같은데 재판 과정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좀 계속해서 나는 받겠다 우선 이렇게 이제 했던 6월 얘기. 달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기본적으로 몸이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은 이게 내가 외부 검진이라든가 이런 걸 받게 되면은 특별 대우를 했다 하는 여론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구치소에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겠다. 다만 고통스럽기는 하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제 6월 4일자 재판 도중에 있었던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 이런 것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여러 번 냈었죠. 그리고 예. 실제로 24번의 공판이 있었는데 8번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날 있었던 그 재판 연기 신청서에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변호인단이 건강 문제를 가지고 계속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이제 서울대병원 입원까지 이어진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 치료를 위해서 구치소를 나가게 되면은 특별 대우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재판 도중에도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 사정 고려해서 틈틈이 휴식 시간도 주고 네, 그랬던 그렇습니다. 기억이 예,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인데 통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근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전히 의왕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작년 3월 달에 이제 구속 소감됐으니까 여름 나는 것도 이제 두 번째 여름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 5차례 병원을 갔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작년 7월 달에 발가락 골절 그리고 허리 통증, 허리 디스크, 해서 위내시경 뭐 다양하게 대략 5차례 이제 검진 또는 진료를 위해서 병원을 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결과는 일단 큰 이상은 없다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서울구치소 쪽에는 그 민간 자원봉사단체들 이런 쪽에서 그 이제 수감돼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뭐 박근혜 전 대통령만을 염두에 두고는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워낙 폭염이 심해지니까 그 얼음물을 2, 3일마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민간 단체가 지원을 하면은 서울구치소가 그 얼음물을 그 취사실에 있는 대형 냉장고에 냉동고에 보관을 했다가 그거를 나눠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걸로다가 여름을 나고 있다. 그리고 또 선풍기가 과거에는 그 새벽 3시나 4시쯤 되면 자동으로 외부에서 강제로 전원이 차단됐는데 요즘 폭염이 너무 심해지니까 예외적으로 이 차단을 일시 해제해주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구치소에서 구치소에서 선풍기를 밝히고 새벽까지 틀어줍니까? 이번 폭염 때 예외적으로 예. 워낙 더우니까 이제 예. 그 한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이제 허용을 했다 예.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이 있는 곳에는 뭐 에어컨이 있는 건 아니고 선풍기는 있다. 선풍기를 새벽까지 틀어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병원 입원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아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그 파면된 대통령이고 이미 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못 받기 때문에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이 주로 강남 성모병원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것은 다 자비로다가 좀 치료비를 내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법에 따른 그런 대우를 받기 때문에 국공립병원, 지금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면제 예우를 받고 있고 물론 형이 확정되게 되면 이 예우도 당연히 취소가 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된 건 아직 아닌 것 물론 같고요. 일심이 확정돼 있죠. 1심 재판 결과만 나왔던 것이고 아직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건 아니고 탄핵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파면됐다. 그래서 파면됐다는 거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모두 사라졌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근황 오랜만에 살펴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 때문에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서울대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있고 검사를 받고 있다. 검진 결과에 따라서 이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국회는 과연 그대로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SBS 정치부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유감스럽지만 항소하는 쪽으로 기운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보도 어제 8시 뉴스를 통해서 해드렸습니다. 행정법원에서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공개하라는 게 문희상 국회의장의 저 어색한 미소는 할 말이 별로 없다는 뜻인 것도 같은데 말이죠. 예, 어제 8시 뉴스를 보고 조금 사실 전 좀 예상 밖이다 하는 그런 예.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19일 날이었죠. 서울행정법원 판결로다가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 요청 이거를 내서 이제 다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판결이죠. 특수활동비, 예비금, 그리고 국회의장단의 출장비, 정보위원회의 출장비까지 모두 공개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그리고 문희상 의장 본인 스스로가 국회 특수활동비는 가급적이면 폐지되는 게 좋고 그리고 절반쯤 줄이거나 또는 최소한 그 투명성은 완전 확보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그냥 국회가 수용하는 쪽으로 항소하지 않고 수용하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 8시 뉴스에서는 일단은 그 항소하는 쪽으로 국회 사무처가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문희상 국회의장의 저 이제 어색한 침묵이죠. 저런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아직은 국회 사무처 단계에서의 그 일종의 그 법원에 대한 일단 대책 이거를 이제 보고받은 단계고 아직 본인의 의사라든가 입장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그런 단계여서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비록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권자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여야 정당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최종 입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국회의장이 먼저 저거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발표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회 사무처가 항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 요거는 조금 국민의 기대에는 조금 모자라는 예상 밖의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 내릴지는 뭐 아직 이거로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항소하는 분위기다. 이 분위기를 SBS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건데요.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으로서 취임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특활비 문제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예, 이건 모범 답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특수활동비의 폐지 아니면 획기적 제도 개선 그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특활비는 그 용도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필요한 액수 외에는 가감히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면적인 폐지에 대한 그런 좀 목소리가 많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 해결에는 기본적인 방향은 폐지 내지는 폐지를 위한 제도 개선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려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가 실제로 특수활동비 국가의 전체의 100분의 1을 쓴답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기관은 또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그걸 쓰는 건지 우리만 우리 임의대로 덮어놓고 할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얘기 들어보면 저 때도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폐지는 폐지라고 말은 하는데 제도 개선 쪽에 오히려 방점을 찍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국회 특수활동비가 국가 전체 특수활동비의 100분의 1이다. 이 이야기도 역시 제도 개선 쪽에 무게를 두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예, 국회만 특수활동비를 쓰는 게 아니고 국회가 쓰는 거는 1%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하게 뭐 쉽게 얘기하면 투명하다는 것의 의미는 모든 것이 영수증 첨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 사용 내역이 분명하게 밝혀진다는 의미인데 올해 책정돼 있는 그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이 6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면은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고 대부분은 물론 국정원에서 쓰는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국회 항소에 대한 결정 여부가 언제까지냐면 8월 10일까지 8월 수가 10일 이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항소 시한이라는 게 판결문을 받은 뒤에 2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가 이 판결문을 실제로 접수받은 날짜로부터 2주, 그러니까 8월 10일 날까지인데 이때까지 이제 항소할지 말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열흘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항소를 한다 그러면은 시간이 무진장 길어지거든요. 이거 항소하고 상고하고 또 하려다 보면은 1년 가고 2년 가고. 예, 그래서요. 예.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 특수활동비 공개하라는 소송 얼마나 걸렸는지 저희가 화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거 보면 2015년에 소송이 시작이 돼서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고 국회가 어쩔 수 없이 공개한 게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꼭 3년 걸렸었죠. 예. 그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20대 국회 특수활동비도 만약에 항소하고 상고한다고 한다면 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국회가 항소 뭐 상고한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난번 행정법원 판결, 이게 1년 3개월 만에 나온 1심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때도 이미 조목조목 국회가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기밀 유지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그 법원이 거의 반박문을 쓰듯이 조목조목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예.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설명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세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 법원 판결문이 세부 내역의 공개로 국회 활동이 일시 위축되더라도 그다음에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서 극복해 가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장단의 출정비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외교 활동이 현저히 지장받을 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 그 명시적으로 국회 측 의견에 대해서 면박 주듯이 그 판결문을 썼는데 이 판결문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나 상고한다는 건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그럴 얘기예요. 가능성이 많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국회 사무처가
정말 곤혹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밀비라든가 예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좀 다른 판결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국회 사무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기대감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항소를 거의 굳혀가는 그 항소가 더 유력한 상황까지 오는 그런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 앞으로 배당된 특수활동비 500만 원을 어제 반납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1당인 민주당과 2당인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1당과 2당의 입장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무신 의원관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